저는 네이버가 이 동영상 콘텐츠 관련해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수하면 갈라파고스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지금 네이버 TV에서 유튜브에 올라간 콘텐츠를 네이버 TV나 네이버 뉴스 쪽에 삽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저도 기사 봤어요. 왜 그러는 거죠? 유튜브가 잘 되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은 거겠죠. 근데 정말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요. 그건 바보 같은 선택인 것 같고 저희 삼행시도 이제 네이버 TV에 채널이 개설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대항하기 위해서 MBC, SBS, 네이버, 카카오, TVN 등 해갖고 만들어낸 게 SMR이에요. 스마트 미디어 랩이라고. 저희 삼행시 컨텐츠가 이 SMR과 계약을 하면서 총 10개 동영상 플랫폼에서 저희 삼행시가 나가고 있어요. 조회수 형편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붙어서는 승산이 없다고 봐요. 사실 광고도 15초씩이나 붙이고요. 유튜브는 5초잖아요. 그리고 점점 요즘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유료화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단 말이죠, 컨텐츠를. 네이버 TV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폐쇄 전략, 흥선 대원군인가요? 그렇죠. 요즘 같은 이 동영상 컨텐츠 시대에 쇄국 정책을 쓴다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OTT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버 더 탑. 네. 이 방송 컨텐츠를 이제 인터넷망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한다. 이거죠. 그렇죠. 저희가 뭐 미디어 전문가는 아니어서 예측이 좀 어렵긴 한데 지금 지상파 3사가 만든 왜 푹하고 SK가 만든 옥수수가 합병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넷플릭스에 붙어보겠다 이거였죠. LG U+가 CJ 헬로를 뭐 인수했잖아요. 그죠? 뭔가 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킹덤이라고 우리 국내용 컨텐츠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쟤들이 왜 만들까? 근데 그랬다며요. 뭐 작가가 가고 뭐 배우가 갔는데 어떻게 만들까요? 그랬더니 이 정도 돈 줄 테니 알아서 만드세요. 간섭 안 할게요. 그냥 정말로 알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들여서 왜 할까? 왜 할까? 아무래도 로컬 OTT 사업자가 가지는 강점은 로컬 콘텐츠거든요. 넷플릭스는 이제 그런 대결이 본격하게 되기 전에 넷플릭스도 로컬 콘텐츠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동시에 로컬 콘텐츠가 있지만 니네 로컬 OTT 업체가 제공할 수 없는 그쵸. 이런 규모감 있고 제대로 볼 만한 거를 준다라고 해서 확 끌어가려는 그런 시도 아닌가. 그래서 그 돈을 쓴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변화의 방향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유튜브의 이 프리미엄 유료화를 보면서 유튜브가 앞으로 어디로 갈까를 생각해 보면 영상 컨텐츠 시장이 중간이 없는 완전 슈퍼 하이브리드 핸드폰으로 찍는 이 품이 덜 드는 컨텐츠 이렇게 두 개로 딱 갈라질 거라고 봐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놀란 게 익스피디아. 네, 익스피디아에서 그 동영상 채널을 운영을 해요. 거기서 한번 여러분 꼭 봐보세요. 한국 편을 보시면 익스피디아에서 한국 편을 보시면 내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고 싶어. 그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에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은 게 뭐냐면 4K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어떤 분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싶어서 장비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별 시덥지 않은 콘텐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옳은 정보를 구하기까지 유튜브에서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마치 네이버에서 요즘에 뭐 치면 별로인 게 나오듯이.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유튜브도 네이버 지식인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식인에 물어보잖아요. 근데 답을 한 내공이 막 신급 뭐 이런 사람들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가의 몰락하고는 또 다른 양태. 그렇죠. 같은 맥락을 좀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유튜브의 컨텐츠가 앞으로 딱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질 거고 유니클로 시장과 에르메스나 샤넬급의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다. 양분화될 것이다. 양극단으로 가운데가 없을 것이다. 어중간한 건 뭐 안 되고. 네네. 그래서 컨텐츠를 찾을 때 알고리즘상 좋은 컨텐츠를 상위에 배치하는 방식을 택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컨텐츠를 준비하는 것도 저는 에르메스나 샤넬 쪽을 겨냥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요. 지금 우리 삼행시가 에르메스예요.
저번에 유튜브 댓글 못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이런 퀄리티의 콘텐츠를 볼 수 있다니요. 뭐 이랬어요. 그러면 시간을 쓰는 문제 말고 네.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 대한 혼자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 좀 만드는 사람들 해보자고요. 요즘에 주변에. 근데 어쨌든 대세는 유튜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유튜브 하지 마라. 왜냐? 복잡계고 들어갈 인풋 대비 뭔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또 했어요. 근데 그거의 댓글들이 뭔지 아세요? 니는 하면서 왜? 니 그 잘난 척만 하냐? 이러면서 굉장히 악플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유튜브를 할까 말까, 유튜브를 하지 마라, 해라, 요런 컨텐츠들이 지금 사실은 제가 워낙 많이 봐서 그런지 저한테 많이 뜨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패친 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진 적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영상 제작 전반의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컨텐츠를 만들면 보시겠습니까? 구독할 의향이 있으시겠습니까? 구독할 의향은 없고 그냥 보긴 할 것 같다. 좋아요. 구독할 거다. 최고예요인데 대체로 이제 좋아요와 최고예요를 눌렀어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 페북에 제 컨텐츠 채널용 타이틀을 만들었죠. 그 타이틀 여기 꼭 띄워주세요. 저기 우리 고천만 감독부터 시작해갖고 내부의 반발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반발하는 이유는 왜 프로는, 왜 광고쟁이는, 영상쟁이는, 전문가들은, 프로는 유튜브 컨텐츠 채널을 만들지 않을까? ROI가 안 나오니까. 그 시간에 딴 거 프로젝트에서 돈 버는 게 낫지. 그렇죠. 두 번째는 아마 심정적으로 격이 떨어진다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대비 돌아오는 어떤 성과가 돌아오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리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더 많은 프로핏을 얻을 수 있다. 제일 저를 흔들었던 게 뭐냐면 한가해 보일 것 같기 때문에 하지 말라요. 그 시간에 차라리 좋은 작품 활동을 하자. 저는 황영한테 그 얘기를 꼭 다른 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그 퀀텀 리프. 그 단기간에 집중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전략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황영한테 들었던 그 얘기 때문에 21일간 1일 1영상을 한번 해야겠다. 혹시 황영께서 우리 삼행시를 보시는 분 중에 나도 지금 이제 할 거야. 혹은 나 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래도 유튜브에 적용했을 때 단기간에 어떻게 어떤 폭발적인 이거를 딱 할 수 있냐. 그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영어 못하시는 그 친구분. 기억력 좋다. 이거를 전 썸네일로 꼭 해야 돼요. 단기적인 유튜브 폭발적인 성장을 하려면 이게 썸네일이야. 이게 X축, Y축 보면 이쪽이 시간의 흐름이고 이쪽이 퍼포먼스, 성과의 축이라고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이 흐르면 성과나 이 실력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인이나 조직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성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성과 곡선을 보려면 출발점이 어디냐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의 영어 실력은 그 전까지 쌓인 데서 시작하겠죠. 그래서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는 거예요. 안 늘어요. 안 까먹는 정도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과를 이렇게 높이는 노력을 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높은 성과를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시작한 데서 이 성과의 기울기를 높이려고 죽을 둥 말 둥 힘을 써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정도 실력을 내려고 하루에 4시간 자고 그걸 1년을 해서 늘렸다 쳐요. 근데 더 높이려면 하루에 2시간 자고 그러다 사람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과의 기울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출발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성과를 내려면 이걸 급격하게 올리는 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똑같이 가되 특정 시점에 풍 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팍 이렇게 선이 이렇게 팍 뛰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단기적인 시간에 집중적인 인풋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푹 뛰고 그걸 통해서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보통 퀀텀 리프라고 그래요. 퀀텀 리프. 확 뜨는 거고 그게 모멘텀이 되는 삶에 제가
미국에서 교수지라는 친구가 있어요. 걔가 영어 못해요. 저랑 같이 재수했는데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2년치 영어 학력고사 성적이 50점이 안 돼요. 1년에 50점인데 2년치가 50이 안 돼. 근데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물론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와이프가 이제 재미교포예요. 88 서울올림픽 때 통역 자원봉사원 재미교포가 네, 자원봉사원 그 재미교포 아가씨가 왜 저 인류학자가 저 원주민 관찰 갔다가 원주민 추장하고 결혼하는 느낌으로 원준이가 사랑에 빠지는. 그래서 제 친구랑 결혼을 했어요. 얘가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석박사를 했는데 또 이공대는 또 전문 용어만 알면 된대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그 친구가 미국 유학가를 결정했을 때 야, 너 영어 되냐? 그랬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가서 3달 동안 우린 다 국정교과서였으니까 중3 영어 교과서만 3달 동안 본 거예요. 물론 만화처럼 되진 않아요. 78페이지를 외워봐.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중3 영어 교과서를 가지고 3달을 공부해요. 달달 외울 정도로. 그리고 풍 뜬 거예요. 저는 그게 애플의 마케팅 그 격언 중에 뭐라 그러냐면 크게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모멘텀 이런 얘기는 미디어 플래닝에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36억을 1년 동안 광고한다. 그럼 광고비를 어떻게 써야 되냐 할 때 매달 3억씩 한다. 컨티뉴이티. 그 다음에 뭐 짝수달 뭐 6억씩 쓰고 안 쓰고 한다. 이게 펄싱. 근데 제일 그 효과가 크다고 되는 건 초기에 집중해서 쓰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멘텀의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우리 전에도 얘기했던 양질 전화도 관련되고 25일 동안 매일 하나씩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초기 단계 반응이 미미해서 그렇지 오히려 너무 미미해. 그 25일을 하지 말고 그게 좀 이 사람이 쇠가 빠지겠으나 50일 정도로 하면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황 형이 이제 매체비를 어떻게 쓰느냐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딱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용돈을 쓰는 방식과 비슷해요. 뭐냐면 저희 과가 정원이 100명이에요. 근데 용돈을 당시에 교통비 포함해서 10만 원을 받았어요. 이 10만 원을 3일 동안 다 쓰는 거예요. 100명이잖아요. 만나는 친구들하고 저녁 때 술을 먹을 때 술판을 크게 벌려요. 30명씩. 1차를 딱 내. 30명이라도 이 대학가는 싸잖아요. 그럼 30명한테 쌌다는 거를 각인을 딱 시켜줘요. 둘째 날 또 술 먹어요. 또 싸. 3일째. 그리고 나머지 27일은 얻어먹고 다녔어요. 아, 그래서 사줘. 그때도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셨구만. 사줘. 왜냐면 야, 나 돈이 없어. 그래, 아씨, 내가 사줄게. 걱정 마.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떤 식이 되냐면 야, 나 삼겹살 아래로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 닭 한 마리 또는. 그래서 선택을 커미트먼트를 발생시켜서 얘는 술 먹을 생각이 아예 없는데 야, 난 삼겹살 또는 치킨이 땡겨. 이 2개 아니면 난 양보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얘는 사줘. 야, 이게 이 양반 참 전략적이고 얍삽하고 훌륭했네. 젊을 때도.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한 30명이 술을 먹다 보면 나중에 끝까지 남는 한 7, 8명 있는데 술이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그거 계산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무도 걔한테 얻어먹었다는 기억을 못해. 저기 이제 우리 문 감독 얘기 들으시면 여기 저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정치 쪽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특히 유권자들이 표를 줄 때 제일 중요한 감정이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있거나 둘 다 강력하게 있어야 되는 감정이 뭐냐면 고마움과 미안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분들은 배우자들이 돌아가시면 고맙고 미안하다, 미안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한테 내가 고마운 마음이 들거나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이 내가 생활에 찌들려서 못하던 걸 나가서 대신 싸워줬어요. 고마워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보답을 받지 못하고 찌그러져 있어요. 미안해요. 부채감이 있어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나라 대중정치사에서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작용해서 대통령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그 어찌 보면 DJ도 거기에 해당해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 감독은 학창 시절에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스킬을 썼던 거예요. 알고 한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 김어준 씨 표현대로 무학의 통찰 아닙니까? 책 보지 아니하고 공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떤 깨달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재능인 겁니다. 재능.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선생님들 대부분 재능입니다. 못하는 건 노력의 부족 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재능이에요. 공부도 재능입니다. 노력하면 나이 30 넘었는데 노력해서 안 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끊으세요. 피해야 사람. 계속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계속. 아니 혼자 만드는 사람들 얘기한다고. 아, 왜 아, 또- 혼자 왜 또 만드는 이런 얘기하다가 사람 왜 이래? 내가 다시 어울리지 정리해볼게. 마라 일로 가는 거야. 내가 다시 정리해줘. 정리해볼게. 응.